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영상을 내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굉장히 이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결속력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런데 이제 반응이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게 뭐냐? 영상 다시 만들어라. 반응이 대략 이런 분위기인데, 특정 코인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견해를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하도 요청이 많아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설치를 해서 좀 경험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설치해서 저의 느낌, 견해,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실수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밑에 달아주셨는데 너무나 심도 있게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굳이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충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나름 정리가 잘 돼 있는 댓글을 고정 댓글로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 있게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응이 슈아님 뭐 그런 코인을 다루시나요? 하면서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왕이면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면 어떨까? 너무 깊게 말고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프로젝트라든지 또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접근하면 좋겠다. 메타버스 같으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데 직접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 보고 괜찮네. 아니면 이거 좀 완성도가 아직은 떨어지네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옷도 뭐 바꿔 입어보고 여기저기 방문해보면서 삼성 매장에도 제가 디센트럴랜드 방문해봤는데, 그러면서 좀 저도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한번 놀아보니까 감이 탁 오잖아요. 재미가 조금 없네. 코인을 버니까 하는 거지 돈 안 주면 안 하겠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하지만 계속해서 또 모델을 발전시켜가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네. 서로 호환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런 것도 말로만 듣고 뭐 빠르다며 이런 것보다는 직접 또 사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제가 햄버거를 사 먹었잖아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에이다하고 솔라나로 칩볼레에서 또 밥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좀 체감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 단지 이 코인의 가격 오르는 것만 바라보면서 가기에는 너무 지칠 수도 있고, 너무 머나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그냥 투기성 있는 그런 상품으로만, 그 투자 상품으로만 느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와 함께할, 미래에도 함께 있을 그런 인터넷과 같은 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 또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광고는 안 받습니다. 제가 코인 광고 안 받아요. 단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이럴 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가격 막 오르고 있는데 이게 다음에는 오를 것 같은데요. 이게 다음에는 오를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한 행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힘들 때 하락장에서 여러 가지 배움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코인이 오늘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빨갛죠. 미국에서는 빨가면 안 좋은 겁니다. 하락할 때 빨갛게, 상승할 때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만 마이너스 2.45%,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3.75, 전반적으로 살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폭락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주춤하는 걸까? 불안한 생각도 드실 텐데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렇게 모두 다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자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보자면 2달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과 함께 쭉 같이 가다가 갑자기 비트코인만 쭉 이렇게 혼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죠. 테라 루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코인에만 악재가 쏟아지다 보니까 붕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긴축적인 금융 정책을 통해서 코인이 제일 먼저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상황으로 돌아설 때는 코인이 제일 먼저 반등할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가짜 상승이라면 코인만 더 많이 또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뉴스가 있는데요. 비츠라또와 설립자는 미국 당국의 집행 조치에 직면. 비츠라또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혹시 이 거래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다크넷, 그러니까 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불법적인 거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래소인데 대부분은 모르는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까 히드라 마켓 사용자는 2022년 4월 미국과 독일 법 집행기관에 의해 히드라 마켓이 폐쇄될 때까지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해 비츠라또와 7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교환했습니다. 비츠라또는 또한 랜섬웨어 수익금으로 1,50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랜섬웨어라는 건 해킹을 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킨 다음에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거 완전히 범죄의 소굴인데요. 그동안 이 범죄 집단이 포착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잘 해먹고 있다가 드디어 체인알리시스가 이걸 잡아내고 FBI가 드디어 여기 책임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이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나톨리 레그코다이모브 이 사람이 이 비트라또의 73.4%를 소유한 러시아인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홍콩에다가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려놓고 불법적인 그런 거래를 주도하고 있었다. 암흑시장의 대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2011년부터 비트코인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이 사람이 옛날에 주고받던 메시지인데 여기 날짜가 보이죠? 3월 12일 2011년. 와, 2011년이면 이때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 됐을 때입니다. 1,000원도 안 됐다. 이 사람이 여기 메시지 보면 자기가 비트코인 50개를 잃어버렸다. 지갑에 넣어놨는데 이거 어디로 갔을까 하면서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때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다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이 탐욕이란 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보려고 아예 그냥 이런 불법 이런 소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금 세탁 또 이런 밀거래 이런 걸 그냥 막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런 규모로 저지르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혀서 이렇게 사람이 망가져 버리는 거잖아요. 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또 우리들의 코인이 대박을 쳐서 큰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할 날이 와야 되겠죠. 초심을 잃지 말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 영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삽시다. 앞으로 큰 부자가 되어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게 살자. 자, 이제는 코인 시장의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DCG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 배당금이 있는데 이걸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출금 정지, 배당금을 정지. 왜냐하면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주님들 죄송한데요. 이제부터 돈 못 줍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의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라고도 발표했죠. 이러한 모습은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시도니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제네시스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파산 신청은 완전히 끝난다는 건 아니고 챕터 11 재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와서 내 돈 내놔 하고 멱살을 잡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재미니 거래소가 자기 돈 달라고 지금 막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조금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수 있겠죠. 재미니 거래소한테 야 지금 채무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야 그거 다 못 준다 우리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라도 받고 떨어지든가 하고 어느 정도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파산 신청을 해놓고 막아놓고 그런 권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이걸 합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계로 이어간다면 이 상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제네시스가 무너지고 DC도 그냥 자회사들 다 무너져 버리면서 다 파산, 줄파산으로 연결된다면 이게 아주 암울한데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일단 DCG가 자금 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는 일단 딱 커트를 해주면서 DCG가 뒤에서 돈 끌어와서 자 이걸로 쇼부 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코인데스크 아시죠? 코인데스크가 DCG 자회사죠. 이걸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과 지금 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데스크만 팔아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몇억 달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 몇 개 정리하고 돈 모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제네시스 채권자들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가 있겠죠. 챕터 11으로 커트를 해버리면 채권자들이 옵션이 줄어드니까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해가면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제는 텍사스 입법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87번째 1576 하우스 빌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텍사스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텍사스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자들로 인해서 텍사스의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이 환경에 또는 에너지 사용에 너무나도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더 큰 발전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여러 다른 주에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서에 보면 7번째 페이지 15번 여기에 State of Texas 텍사스 주에서 법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걸 합법화 시키자. 투자 상품으로 아예 보유하고 있자. 그중에서 비트코인 같은 라지캡 코인으로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라지캡이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또 다른 시총이 큰 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인 산업을 장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준다든지 할 때 코인으로 주면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으면 수표를 딱 써서 이걸 우편으로 보내요. 그러면 받는 회사가 이걸 입금을 해서 은행에 그리고 며칠 지나면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편으로 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구닥다리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코인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으니까 이 받는 회사에서 코인 지갑 주소만 주면 바로 쏴주면 그냥 뭐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받았습니다 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미래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다. 미래를 선도하는 텍사스 모두 함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멋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를 살펴보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DCG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감이 더 커지기만 할 텐데 그래도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 조금은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빨리 해결하고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는 게 나은 거니까 이러한 모습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화의 방향도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